미국 시애틀의 한 공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으로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일본계 남성이 한국의 진돗개를 향해 던진 한마디 조롱. 일본 아키타가 진돗개의 원조다. 이 오만한 발언이 불러온 결과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고급 SUV에서 내린 타카시와 그의 사무라이. 일본 최고 혈통의 아키타 믹스라며 자랑하던 그 개가 작고 조용한 진돗개 앞에서 보여준 모습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드라마는 CCTV 화면이 공개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되는 그 장면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런 개는 처음 봐요. 일본 개가 이렇게 품격이 없었나요? 진돗개가 정말 대단하네요. 주변 사람들의 탄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본계의 자존심이라고 여겨졌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진돗개가 보여준 마지막 행동에 그 자만심 가득했던 일본계 남성은 결국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슴 뿌듯해할 이 실화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이 믿기 힘든 사건의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저는 엘라 김입니다. 올해 34살이죠. 미국 시애틀에서 자랐지만 제 뿌리는 한국에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생후 6개월에 입양된 한국계 입양인입니다.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양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지만 저만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거든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친구들은 모두 금발의 파란 눈이었는데 저만 검은 머리에 작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라, 너는 어디서 왔니?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이 때로는 날카로운 칼처럼 느껴졌어요. 저도 궁금했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왜 여기 있는지 말이죠. 20살이 되던 해 양부모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입양아라는 것을요. 그 순간부터 저는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한국 음식도 배우고 한국어도 조금씩 익혔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한인타운에도 자주 갔죠. 그런데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작년 봄 한인타운에서 열린 한국 문화축제에 갔는데 그곳에서 진돗개 전시를 보게 됐습니다. 새하얀 털을 가진 개 한 마리가 무대 위에 앉아 있었는데 정말 신비로웠어요. 이 개는 진돗개라고 합니다. 한국의 천년 기념물이에요. 해설자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진돗개의 당당한 자세, 똑똑해 보이는 눈빛, 그리고 주인에 대한 깊은 충성심 이야기까지. 마치 제가 찾고 있던 한국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진돗개는 절대 주인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곁을 지키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었거든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제 뿌리를 지키는 사람 말이에요. 전시가 끝나고 저는 진돗개 브리더에게 달려갔습니다. 혹시 진돗개를 분양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진돗개는 특별한 개예요. 주인을 한번 정하면 평생 그 사람만 따라요. 브리더의 말을 들으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바로 이 개구나. 제가 찾던 한국의 동반자 말이에요. 몇 달 후 드디어 제 진돗개가 왔습니다. 생후 2달 된 새하얀 암컷이었어요. 이름은 다레라고 지었습니다. 한국 전통 이름을 찾아보다가 발견한 이름이었죠. 다레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작은 몸집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어른 같았어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제게 다가오는 모습에서 운명을 느꼈죠. 안녕, 다레야. 이제 우리 가족이야. 다레는 제 품에 안겨서도 전혀 울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저를 알고 있던 것처럼 말이에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다레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제가 한국인이라는 증거였어요. 잃어버린 뿌리를 찾아주는 특별한 존재였죠. 다레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더욱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진돗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한국의 역사도 배우고 한국어도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다레가 저에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달에는 정말 영리했어요. 제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뛰어났죠. 제가 슬플 때면 옆에 조용히 앉아서 위로해주고 기쁠 때면 함께 뛰어놀았어요. 양부모님도 달에는 정말 사람 같다고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렇게 달에와 함께한 1년이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시애틀 워싱턴 호숫가 공원에서 산책하는 것이 저희의 일상이었죠. 달에는 항상 제 옆에서 얌전히 걸었고 다른 개들이 짖어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도 달에를 보면 감탄했습니다. 정말 품격 있는 개네요. 사람보다 더 의젓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한국의 천년 기념물이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줄만 알았는데 그날 공원에서 만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어요. 시애틀의 상쾌한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오고 워싱턴 호수의 잔잔한 물결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달에는 제 곁에서 우아하게 걸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달에야,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달에가 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한번 흔들었어요. 마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정말 신기한 아이예요. 제 말을 다 이해하는 것 같거든요. 공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요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처럼 개와 산책하는 사람들까지 모두가 평화로운 일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어머, 달에 정말 예쁘다. 지나가던 할머니가 달에를 보고 감탄하셨어요. 달에는 공손하게 앉아서 인사했죠. 꼬리를 살짝 흔들면서요. 이 아이는 정말 사람 같아요. 어쩜 이렇게 의젓할까? 할머니의 칭찬에 제 마음이 뿌듯했어요. 한국의 천년 기념물이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자랑스러웠거든요. 진돗개라고 하는데 한국개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품격이 있구나. 정말 아름다운 개네요. 할머니가 가신 후 저는 달에와 함께 호수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어요. 달에는 제 발치에 얌전히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요한 시간이었죠. 달에야, 우리 참 행복하지? 달에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깊은 애정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해요. 단순히 반려견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이었죠. 그때 공원 한쪽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달에는 귀를 쫑긋 세우며 그쪽을 바라봤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항상 침착함을 유지하거든요. 달에는 정말 어른스럽구나. 다른 개들이라면 벌써 뛰어갔을 텐데. 주변에서 다른 개들이 짖어도 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개들을 차분히 바라보며 자신의 위치를 지켰죠. 진돗개의 품격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높이 떠올랐어요. 출근 시간이 다가와서 공원을 떠나야 했죠. 달에는 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바로 따라 일어났어요. 정말 영리한 아이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달에는 여전히 제 곁에서 의젓하게 걸었어요. 다른 개들이 짖어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죠. 마치 모든 것이 자연스럽다는 듯이 말이에요. 달에야, 너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집에 도착해서 달에에게 물을 주고 사료를 챙겨줬어요. 달에는 항상 차분하게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지도 않고 정해진 양만 먹고 그쳤죠. 출근하기 전에 달에를 쓰다듬어 줬어요. 부드러운 털 감촉이 정말 좋았습니다. 달에는 눈을 살짝 감으며 제 손길을 받아들였죠. 달에야, 저녁에 보자. 착하게 짚어. 달에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하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는 몰랐죠. 그런 평화로운 나날들이 계속되었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산책하고 달에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화창한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나왔는데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더욱 조용했죠. 달에는 여느 때와 같이 제 곁에서 우아하게 걸으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급 SUV 한 대가 공원 주차장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렉서스였는데 정말 번쩍거리더군요.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니 동양인 남성이었습니다.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고 정장 차림이었어요. 사무라이 내려.
그 남성이 차 뒤쪽에서 개 한 마리를 끌어냈어요. 꽤 큰 개였는데 갈색과 흰색이 섞인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김새가 일본 개 같더군요. 저는 다래와 함께 평소처럼 호수 주변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남성도 저희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그 개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바견과 아키타를 섞은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그 남성이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목소리가 꽤 자신감 넘치더군요. 안녕하세요. 저도 예의상 인사를 했습니다. 다래는 제 곁에 얌전히 앉아서 상대방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저는 타카시 모리라고 해요. 이 아이는 사무라이고요. 타카시라는 이름에서 일본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미국 억양이 완전히 자연스러운 걸 보니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엘라 김이에요. 이 아이는 다래라고 해요. 다래요? 특이한 이름이네요. 한국 이름인가요? 네, 맞아요. 한국 전통 이름이에요. 타카시가 다래를 자세히 쳐다봤어요. 그 시선에서 뭔가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진돗개군요. 예쁘네요. 감사해요. 한국의 천년 기념물이에요. 아,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진돗개도 결국 일본 아키타에서 유래된 거 아닌가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타카시의 말투에서 묘한 우월감 같은 것이 느껴졌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진돗개는 한국 고유의 품종이에요. 물론 지금은 그렇게 분류되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에서 건너간 개들이 한반도에서 발달한 거 아닌가요? 타카시의 말에 기분이 좀 나빠졌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공원에서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저는 대충 넘어가려 했어요. 다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서 사무라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무라이는 계속 다래 쪽으로 다가오려 하는데 타카시가 목줄을 잡고 있었어요. 사무라이는 정말 순종이에요. 일본 시바견과 아키타를 교배한 건데 혈통이 확실하거든요. 타카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마치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을 일부러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별로 관심 없다는 듯이 대답했어요. 사실 타카시의 태도가 조금 거슬렸거든요. 뭔가 자신의 개가 더 우월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진돗개도 예쁘긴 한데 아무래도 잡종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죠. 순혈종을 유지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이번에는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다래를 잡종이라고 하다니. 다래는 정식으로 혈통 인증을 받은 순혈 진돗개인데 말이에요. 다래는 순혈 진돗개예요. 혈통서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도 아시아 개들은 서로 비슷하니까 구별하기 어려워요. 타카시의 말에서 묘한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마치 한국과 일본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다래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사무라이가 계속 다가오려 하자 경계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짖거나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자리를 옮겼을 뿐이었습니다. 다래는 정말 얌전하네요. 진돗개는 원래 차분해요. 불필요하게 짖지 않거든요. 사무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개들의 특징이죠. 또 일본 개 자랑이 시작되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뭐든지 일본과 연결시키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전화를 한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저는 타카시에게 양해를 구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다래는 그 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었죠. 항상 그랬듯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엘라입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저는 다래를 힐끔 쳐다봤어요. 다래는 여전히 제자리에 앉아서 호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젓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정확히는 으르렁거리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뭐야? 사무라이가 다래에게 달려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목줄을 놓친 것 같았습니다. 다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도망가지도 않고 맞서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다래야.
저는 급히 전화를 끊고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사무라이가 다래를 물고 있었습니다. 다래는 비명 한 번 지르지 않고 그대로 당하고 있었어요. 사무라이 그만해. 타카시가 급히 달려와서 사무라이를 떼어냈어요. 하지만 이미 다래의 목 부분에 상처가 났습니다. 흰 털에 빨간 피가 묻어 있었어요. 다래야, 괜찮아? 저는 다래를 급히 안아들었어요. 다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픈 것 같은데도 울지 않았어요. 그저 제게 기대어 있을 뿐이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죄송해요. 목줄이 갑자기 풀렸나 봐요. 타카시가 사과는 했지만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형식적으로 하는 말 같았습니다. 다래가 다쳤어요. 병원에 데려가야겠어요.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걔들끼리 서열 싸움 하는 거 아닌가요? 타카시의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서열 싸움이라니. 다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공격당했거든요. 서열 싸움이 아니에요. 다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다래가 사무라이를 도발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다래가 도발했다고요? 다래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을 뿐인데 말이에요. 도발이라니요? 다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걔들은 사람이 모르는 신호를 주고받거든요. 분명히 뭔가 있었을 거예요. 타카시가 계속 변명을 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명백히 자신의 개가 잘못했는데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당신 개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었잖아요. 사무라이는 원래 온순해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 다래가 제 품에서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픈 것 같은데도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심지어 사무라이를 향해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렇게 온순한 다래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심각한 상처도 아닌데 치료비까지 내야 해요? 걔들끼리 놀다가 생긴 일인데. 타카시의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놀다가 생긴 일이라니. 일방적인 공격을 놀이라고 하다니 말이에요. 놀이요? 이게 놀이로 보여요? 다래의 상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목 부분에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었거든요. 걔들은 원래 그래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타카시의 태도가 점점 더 건방져졌어요. 마치 제가 유난을 떤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저희를 바라보며 물어보셨어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이분 개가 제 개를 갑자기 물었어요. 저는 다래를 안고 있는 채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래는 여전히 조용히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 이런. 많이 다쳤나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다래를 보셨어요. 목 부분의 상처가 꽤 깊어 보였거든요. 걔들끼리 서열 싸움일 뿐이에요. 별일 아닙니다. 타카시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말이에요. 서열 싸움이요? 이 개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서열 싸움이에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타카시에게 따져 물었어요.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걔들은 사람이 모르는 방식으로 소통해요. 분명히 뭔가 신호를 주고받았을 거예요. 타카시가 계속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정말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다시 한번 물었어요. 이건 분명히 타카시가 책임져야 할 일이었거든요. 치료비요? 이 정도로 치료비를 요구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요? 과하다고요? 당신 개가 물어서 다쳤는데 과하다고요? 이때 타카시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뭔가 짜증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렇게 하죠. 진돗개는 어차피 잡종 개일 뿐이에요. 일본 아키타가 원조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군요.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본 아키타가 한반도로 건너가서 진돗개가 된 거예요. 결국 원조는 일본이라는 말이에요. 타카시의 말에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정말 미쳤나 봐요.
개가 다친 이 상황에 갑자기 역사 이야기를 하면서 일본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다니. 진돗개는 한국의 천년 기념물이에요. 수천 년 동안 한국에서 길러진 개라고요. 천년 기념물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어차피 뿌리는 같은 거 아닌가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타카시의 말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개가 진돗개를 물어놓고는 제대로 된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개를 무시하는 건가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 타카시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개가 더 순수하고 우수해요. 우수하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 개가 다친 것도 열받는데 다래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서 한국 전체를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진돗개는 한국의 자랑이에요. 충성심과 용기로 유명한 개라고요. 충성심이요? 사무라이 정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사람이 정말 끝까지 가는군요. 이제는 사무라이 정신까지 끌어들이면서 일본을 우월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이요? 그럼 지금 제 개를 공격한 게 사무라이 정신인가요? 그건 다른 문제고요. 주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어요. 이제 완전히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람 정말 이상하다. 자기 개가 다른 개를 물었는데 사과도 없이 뭐라는 거야? 일본 사람인가 봐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모두 타카시의 태도를 이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타카시도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개들끼리 싸운 건데 왜 저를 비난하는 거죠? 정말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하네요. 이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공원 보안 요원이 저희 쪽으로 걸어왔어요. 소란이 너무 커져서 온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죠? 보안 요원이 상황을 물어봤어요. 중년 남성이었는데 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분 개가 제 개를 갑자기 물었어요. 그런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저는 다래를 안고 있는 채로 상황을 설명했어요. 다래는 여전히 조용히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개들끼리 서열 싸움한 건데 뭘 책임지라는 거예요? 타카시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어요. 정말 뻔뻔한 태도였습니다. 서열 싸움이라고요? 제가 본 건 일방적인 공격이었는데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타카시에게 말했어요. 다행히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그럼 CCTV를 확인해 볼까요? 보안 요원이 제안했어요. 공원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CCTV요? 타카시의 얼굴이 약간 굳었어요. 뭔가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죠. 보안 요원이 무전기를 꺼내서 관제실에 연락했어요. 몇 분 후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자, 이게 10분 전 영상이에요. 보안 요원이 태블릿 화면을 저희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저희가 대화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전화를 받으며 몇 걸음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다래는 그 자리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보안 요원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사무라이가 갑자기 다래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무라이가 먼저 달려가네요. 영상을 보니 명백했어요. 다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무라이가 일방적으로 공격한 거였습니다. 다래는 끝까지 가만히 있었네요.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다래는 공격당하는 순간까지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보세요. 보안 요원이 영상을 슬로우 모션으로 재생했어요. 사무라이가 다래에게 달려들어 목을 무는 장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다래는 반격도 하지 않았네요. 정말 대단한 개구나. 다래는 주인을 곤란하지 않게 하고 싶었나 보네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감탄했어요. 다래의 침착함에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감동받았어요. 다래가 얼마나 훌륭한 개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공격당해도 주인을 위해 끝까지 품격을 잃지 않았거든요. 자, 이제 뭐가 일어났는지 분명해졌죠?
보안 요원이 타카시를 쳐다봤어요. 타카시는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타카시가 머뭇거렸어요. 더 이상 변명할 거리가 없었던 거죠. 서열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영상을 보니 일방적인 공격이었네요. 그럴 수도 있죠. 타카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아까까지의 당당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건가요? 보안 요원이 다시 물었어요. 이제는 타카시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타카시가 마지못해 인정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 개가 더 우수하다고 하셨는데 영상을 보니 어떤 개가 더 품격 있는지 확실하네요. 아주머니가 따끔하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돗개가 정말 대단하네요. 주인을 위해 저렇게나 참다니. 한국 개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다래를 보며 감탄했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다래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개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았거든요. 타카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오만한 태도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타카시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타카시가 조용히 말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개들끼리 싸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상을 보니 제가 완전히 잘못 생각했네요. 타카시가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어요. 진돗개가 이렇게 훌륭한 개인 줄 몰랐습니다. 교만했다고요? 네, 처음부터 제 개가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개가 더 낫다고 믿었고요. 타카시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아까까지의 건방진 태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다래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주인을 위해 공격당해도 끝까지 참고 반격하지도 않고. 다래는 원래 그런 아이예요. 저는 다래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다래는 여전히 조용히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개네요. 제가 한국 개를 너무 무시했어요. 타카시가 다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눈빛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일본 개가 원조라고 한 말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인정해 주시니 다행이에요. 치료비는 당연히 제가 전액 부담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타카시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무라이도 전문 훈련을 받게 해야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때 다래가 제 품에서 살짝 움직였어요. 고개를 들어 타카시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다래가 타카시에게 꼬리를 흔들다니 정말 의외였거든요. 다래가 꼬리를 흔드네요. 주변 사람들도 놀라며 바라봤어요. 다래는 천천히 제 품에서 내려와 타카시 앞으로 갔습니다. 다래야? 저는 걱정스러웠어요. 혹시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말이에요. 하지만 다래는 타카시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타카시를 쳐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용서해 주는 건가요? 타카시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다래야, 정말 고마워. 타카시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다래는 그 손을 살짝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비볐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이렇게 관대한 개는 처음 봐요. 진돗개는 원래 그래요. 마음이 넓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래가 보여준 용서의 마음이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다래에게서 진정한 품격이 뭔지 배웠습니다. 타카시가 다래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다른 나라 개를 무시하지 않겠어요. 특히 한국 개는 정말 훌륭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감동적인 장면이었거든요. 진돗개 정말 대단하네요. 저런 마음을 가진 개는 처음 봐요. 한국 개가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사람들의 칭찬에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달애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개라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았거든요. 달애야, 정말 고마워. 내가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구나. 저는 달애를 다시 안아들었어요. 달애는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살짝 핥았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달애의 용서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킨 것 같았거든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몇 주가 지났어요. 달애의 상처는 다행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타카시가 약속대로 치료비를 전액 부담해 주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타카시에게서였습니다. 엘라 씨, 안녕하세요. 타카시입니다. 사무라이를 전문 훈련소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문자를 보니 마음이 뭉클했어요. 타카시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날 정말 무례했어요. 달애에게 너무 고마워요. 저는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괜찮아요. 달애도 잘 지내고 있어요. 사무라이도 잘 훈련받고 있다니 다행이에요. 며칠 후 타카시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끔 함께 산책하면 어떨까요? 사무라이가 달애에게 제대로 사과할 수 있게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금 망설였어요. 하지만 달애가 보여준 용서의 마음을 생각하니 저도 마음을 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이번 주말 어떠세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공원에서 만났어요. 타카시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고 정말 겸손해 보였어요. 달애야, 안녕. 타카시가 달애에게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달애는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했습니다. 사무라이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 다른 개들과 잘 어울려요. 정말 그랬어요. 사무라이가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거든요. 훈련소에서 뭘 배웠나요? 참을성과 절제를 배웠어요. 그리고 다른 개들을 존중하는 법도 배웠고요. 타카시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많이 노력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달애에게서 말이에요. 달애에게서요? 네, 진정한 품격이 뭔지 배웠어요. 공격당해도 끝까지 참고 심지어 용서까지 하는 마음 말이에요. 타카시의 말에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달애가 사람까지 변화시킨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국 문화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진돗개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요.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네, 정말 많이 공부했어요. 진돗개가 얼마나 훌륭한 개인지 이제 알겠어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가끔 함께 산책하게 되었어요. 타카시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무라이와 달애도 이제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요. 엘라 씨, 정말 고마워요. 달애 덕분에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저도 고마워요. 타카시 씨가 진심으로 반성해 주셔서 말이에요. 몇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달애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단순히 개의 품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뿌리는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그 뿌리를 어떻게 지켜내느냐에 달린 거예요. 달애는 저에게 한국이라는 뿌리를 잊지 않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만들어줬죠. 진돗개의 충성심과 용기,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한국인의 정신과 닮아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시련이 와도 끝까지 견디고 상대방을 용서할 줄 아는 마음 말이에요. 지금도 매일 아침 달애와 함께 공원을 산책해요. 달애는 여전히 우아하고 당당하게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제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져요. 달애야,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우리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도 알게 되었어. 한국의 진돗개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일본계 미국인이 직접 인정한 대한민국 진돗개의 위상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더 멋지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